이번 강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 개편은 국세청의 일괄징수라는 구조개혁 대신 공공기관 간 보험료 부과기능 중복조정이라는 느슨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일단락됩니다. 그 결과 행정 효율과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2012년부터 미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이 보조금 정책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유인되어 가입을 하려면 애초에 가입이 선택이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보조금 때문에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적연금 제도에서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적용제도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은 형용 모순처럼 들립니다. 보조금 제도는 오히려 가입자로 하여금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보조금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은 사용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조금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2021년 현재 가입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에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의 9%, 고용보험 보험료는 약 2% 내외로 사업장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6%로서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위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사업장 크기에 따라 0.25%에서 0.85% 수준입니다. 사업장이 클수록 그 요율이 높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이 금액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가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보다 약간 더 큽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조금은 대략 임금의 5.5% 정도 되고 노동자는 임금의 2.5%, 사용자는 3%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주요 사업 목표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상실됐을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를 통해 소득을 얻어서 소비 평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는 부차적인 목표도 있었는데 사회보험료 보조금이 임금보조금 내지는 고용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부수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보조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9월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2011년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수준 등이 확대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전국적 실시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지원되는 사업장이 당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사회보험료 지원 비율도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로 높아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본래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다음 2012년 10월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범 사업을 2012년 6월에 조기 종료하고 7월부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4월 예정된 총선, 2012년 12월 예정된 대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들이 지난 10년간 적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조금 수급을 위한 임금 상한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6년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더 높은 비율로 보조하고 기가입자의 보조금 비율을 낮췄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재산 요건과 종합소득 요건이 추가되면서 수급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2012년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이 같은 해 7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5년에 걸쳐서 연간 6천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예산은 연평균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7년까지 부처의 가장 큰 일반 예산 지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보조금 지출이 컸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정책은 사회보험 가입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혀 추세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이전과 이후에 사회보험 가입률 추세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조금 지출에는 분명한 단절적 증가가 보이지만 가입률에는 단절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가입자들이 보조금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출된 보조금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미가입자들이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출된 게 아니라면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들이 요건이 맞아서 보조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